안녕하십니까. HR디스트 김P입니다. 이제는 겨울입니다. 아침하고 밤늦게는 춥더라고요. 거의 영하권이에요. 옷차림도 좀 바뀌어지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걸어다니는 사람 보면은, 거리에 보면은 이제 코트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겨울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그 회사 내부의 어떤 변화, 그리고 회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 회사의 전략을 관장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민감할 거예요. 특히 2023년도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는 다른 해보다도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HRD 쪽에 관련되는 이슈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년같이 뭔가 쭉 해왔던 것이 있다면 2023년도는 뭔가 다른 부분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제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요. 동영상으로 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CEO의 취임, 그래서 따라서 이제 회사의 비전과 조직 문화의 변화가 생깁니다. 따라서 HR 담당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 좀 바꾸겠습니다. 11월이면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임원들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대표이사, 그 다음에 사업부장, 나가는 사람들, 또 새롭게 임명된 사람들, 그리고 또 이동들. 흔히 얘기해서 이제 임원 인사들이 대개 11월 달에 진행이 되죠. 그래서 새롭게 선임된 조직의 장, 이들을 통해서 이제 내년도에 대한 사업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CEO가 바뀌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CEO가 선임이 됐다는 얘기는 CEO 입장에서는 이사회에 자신의 비전, 나는 CEO로 돼서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성장을 만들어 나겠다는 큰 비전, 큰 그림을 제시했을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영리기업의 CEO 같은 경우 임기가 3년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뭐 연임까지 염두에 둔다면 한 5년짜리의 비전, 뭐 나는 크게 보면 10년간 3번을 연임한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의 큰 비전을 그릴 수도 있겠지요. 어쨌거나 5년 이상의 큰 비전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CEO가 선임이 됐다면 그 갖고 있는 비전을 이제 경영 전략으로 반영을 해서 한 해 한 해의 사업 계획으로 반영을 해서 실현시키고자 하겠지요. 이것은 일종의 순리입니다. 대부분의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CEO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모를 거예요. 막상 CEO로 선임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새롭게 선임된 CEO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를 어떤 방향성, 그리고 어떤 조직 문화로 꾸려서 리드해 갈 건지, 그걸 CEO로 선임된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CEO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큰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겁니다. 기존의 사업에 대한 접근 방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 심지어는 회사의 사세 확장을 위해서는 M&A 또는 역으로 회사에 대한 분사, 사업부에 대한 분사 부분도 생각을 할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인적인 구조조정도 감안할 수 있는 거고요. 사업에 대한 조정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회사가 처한 환경에 대하여 새로운 CEO가 어떤 생각을 갖고 CEO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를 앞두고서는 기존의 CEO로 있던 분들이 이제 연임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CEO가 임명이 되든 내년도 사업 계획은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른 관점 부분에 대한 거는 극단적으로 좀 안 좋게 생각도 할 수 있고, 또는 바람직하다면은 지금의 이런 걸 여건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성장의 계기로 삼는 그런 전략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막상 뚜껑이 열려 봐야 되는데요. 아무튼 새로운 CEO가 선임된 회사라면 지금 머리가 쥐날 겁니다. 비전 설정을 해야죠.
거기에 따른 중장기 경영 전략 나와야죠. 그것에 따르는 내년도에 대한 사업 계획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을 거예요. 사실 HRD 담당자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새로운 CEO가 선임이 돼서 발생이 되어지는 새로운 비전에 대한 설정, 중장기 경영 전략에 대한 설정,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뭔가 모든 임직원들한테 요구되어지는 것, 강조시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핵심 가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과 다른 남다른 노력들이 필요할 거예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회사 입장에 보면 이제 새로운 코어 밸류, 핵심 가치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반드시 선행이 될 겁니다. 물론 기존에 유지해왔던 핵심 가치가 유지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비전, 중장기 경영 전략 달성을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새로운 핵심 가치들도 등장하게 될 거예요. 즉 새로운 비전 설정과 동시에 새로운 비전 달성을 필요한 조직 문화에 대한 변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명약관학합니다. 새로운 CEO 입장에 보면은요, 자신의 임기 내, 주어진 임기 내에 자신이 설정한 비전을 꼭 달성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 달성을 위해서 우선 사업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건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여건 부분은 일에 대한 프로세스, 구성원들에 대한 역량,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그 핵심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어떤 경쟁력 향상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고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과의 비교했을 때 뭔가 우월성이 있는 뛰어난 조직 문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강구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 전략 관점에 대한 접근은 회사 내 전략 부서에서 접근을 하겠지만 그 나머지 역량에 대한 향상 부분, 새로운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HR의 몫일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정립된 조직 문화, 구체적으로는 핵심 가치 부분이 설정되었으면 그 핵심 가치가 실제 현업에서 일을 할 때마다 수시로 실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전파하고 그리고 실천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HR 조직에 할당되어질 거고요. 위기 극복의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실 위기 극복이란 부분은 지금보단 뭔가 남다른 접근 방식, 예견되어지는 변화,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 그런 위기, 이 극복을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일할 때 요구되어지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바로 조직 문화의 변화인 거고 핵심 가치 또는 조직 문화상에 있어서의 특정한 이슈의 해결로 접근하려고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전략부서뿐만 아니라 HR 부서에 요구할 거고요. 그러면 새로운 조직 문화에 대한 정립과 전파와 공유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실천하게 만들고 회사를 둘러싼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 부분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도록 뭔가 조치를 하기 위한 그걸 극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임직원들한테 적용되어지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의 변화, 이 부분을 누가 제일 잘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인사부서 내에 변화를 그나마 잘 주도할 수 있는 실무자라면 직무라면 그게 바로 HRD인 거죠. 그래서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자료를 데이터 보더라도 내년은 전부 다 경영 위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과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생존을 위해서. 지금 건설업계 같은 경우는 난리 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사조차도 자금난의 허덕이고요. 부도날 지경이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이라도 핸드폰으로 경제 기사도 한번 보세요. 건설업계, 경제 위기 이렇게 검색을 치시면은 부도설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비단 건설업계만 그렇게 되겠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모든 경영자들은 살 얼음판일 겁니다. 특히 새로운 CEO나 입장이라면 첫 해부터 최대의 경영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새로운 비전의 설정, 뭔가 변화를 대응하고 리드하고 극복하기 위한 뭔가 조직 문화의 어떤 변화 부분, 거기서 적합한 조직 문화에 대한 정립 부분, 그리고 그에 대한 실천을 그 어느 CEO보다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의 그 환경이 경영 위기로 조금 더 와닿는 그런 직면에 있는 업종에 있는 회사라면 사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조직 문화에 대한 정립과 위기 극복을 위한 조직 문화의 변화 부분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될 거예요. 왜? 생존을 위한 거니까요. 근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회사 내부의 문제예요. 문제 발생하는 것도 우리 회사의 문제인 거고, 발생한 문제도 우리 회사 거고, 그 원인도 우리 내부에 있는 거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사실 우리 내부에 있는 겁니다. 위기 극복에 대한 기획, 그다음에 어떤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개발, 실제 이걸 진행하는 것, 그것의 효과 측정하는 것,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되지만 회사 여건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이 위기 극복의 본질은 외부 사람에 의한 해결이 아니라 내부 사람에 의한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일조를 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아쉽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속한 회사 내부에서 이와 같은 위기 극복의 차원에서 조직문에 대한 정립과 실천에 대한 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빨리 정해져야 되고요. 그런 업무를 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빨리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경제 위기가 오고 회사의 위기가 오면 내년도에는 신규 입사자 채용을 안 해요. 승진 동결, 임금 동결, 그다음에 인적 구조조정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기적인 교육이 진행되겠습니까? 사람만 뽑았는데 신입 승격할 수 없잖아요. 승진을 안 하는데 승격이 못하지 않습니까? 좀 남는 거는 회사 생존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그 변화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 문화 관점에서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1순위가 순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HR 담당자는 뭐 다른 업무를 견임하든 전담을 하든 여러 명이 하든 해 넘기기 전에 그와 같은 큰 그림, 마스터 플랜 부분이 나와야 되고 콘텐츠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해가 바뀌자마자 실질적으로 그것의 위기에 대한 부분을 직면하고 극복해 내야 된다는 어떤 그 분위기,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선명하게 전달되어지고 실행이 되도록 그것을 공감대하고 알게 만드는 그런 특별 교육들이 내년 초부터는 분명히 실시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IMF도 겪었고요. 외환위기도 겪었고요. 그리고 회사가 불황 속에 있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경쟁사의 등장에 따라서 마켓시어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봤고요. 새롭게 시도했던 사업부가 흔한 말로 폭망을 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경험도 있었고요. 그런 선상에서 봤을 때 조직 문화의 변화, 어떤 키워드, 캐치플레이가 나올지 모르지만 슬로건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결국 본질은 생존을 위해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새로운 부분에 대한 것이 조직 문화로 반영이 돼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것을 기획하고 정립하고 전파하고 실천하게 만드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본다면 HR 담당자 또는 조직 문화를 관장하는 그런 실무를 하고 계신 분 입장이라면 아닌 맘찌개 홍두깨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CEO 입장에 보면 절박한 겁니다.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냐, 성장의 기회로 삼느냐, 갈림길이 있는 거죠. HR 담당자 입장이라면 더 늦기 전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좀 접근하셔야 돼요. 과연 우리 회사의 우리 회사의 미션, 비전, 그것을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중장기 경영 전략, 이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임직원들한테 요구되어지는 핵심 가치,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을 단위 조직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실질적인 목표가 달성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은 성과가 나고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 거냐에 관련되는 성과 관리 프로세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회사에서 요구되어지는 거고요. HR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성과 관리를 HR 담당자의 실무에 반영이 돼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일부 회사라면은 나와 무관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와 무관했던 회사라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상상을 해 보십시오. 회사가 위기인데 정규전, 그러니까 정규적인 이런 거죠. 그 우리 위기 발생하면은 정규 방송이 다 멈추고 위기에 관련되는 것이 방송되지 않습니까? 알려주고 요령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확산되지 않도록 거기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공유해 주고요. 그리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도 중간중간 또 알려주고요. 그럼으로써 위기가 해결될 수 있다는 안정감도 심어주고, 실질적으로 위기가 극복되는 데를 또 응원도 해주는 그런 장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는? 그래서 HR 담당자 입장에서는 2023년도는 그냥 작년처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CEO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특히 새로운 CEO라면 통상적으로 임명 후 90일 이내에 구체적인 액션을 취해야 돼요. 90일에 승부를 벌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90일 내에 조직 문화의 변화 관점에서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HR 담당자는 올해 연말이 힘들 수 있다. 그리고 내년 연초는 정례적인 교육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교육, 특히 조직 문화 변화 관점에서의 교육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현직자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 처했을 것 같고요. 지금도 그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이 시간이라도 마스터 플랜 나올 때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하순 아닙니까? 한 50일, 길어야 50일 남았어요. 그 사이에 마스터 플랜이 나와서 CEO로부터 승인을 받고 해 바뀌자마자, 주로 이제 구정 끝나고 하겠죠. 구정이 끝나자마자 본격적으로 그런 변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동영상이 좋았다면은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해 주시고요. 주변에 널리 알려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요, 11월에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구독자 수가 637명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올해 안에 1000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구독하신 분이라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요. 이 영상이, 그리고 제가 이미 만들었던 영상들이 정말 좋았다, 괜찮네 싶으면 널리 홍보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